안녕하세요. 유니스라이프의 유니입니다. 오늘은 좀 짧게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해외 생활이나 해외 취업, 영국 살이에 있어서 되게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들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탑 5, 이 5개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오늘은 PPT 준비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질문. 이거 진짜 많이 받아요. 영어 공부 어떻게 했어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저는 한국에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나온 정말 토종 한국인이고요. 뭐 유학 간 적도 아예 없는 정말 토종 한국인인데 지금은 영국 회사에서 영국 동료들과 그리고 다른 유럽 동료들과 그렇게 큰 막힘 없이 일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영어 실력까지 제가 지금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영국인 남자친구도 사귀고 있고 요새는 이제 영어 때문에 크게 불편하다라는 감정은 많이는 들지 않는데 저도 제가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저도 영어를 정말 못했던 적이 있고 여기까지 오는 데 동안 정말 많이 힘이 들었어요.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영어 공부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인풋 그리고 아웃풋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여러분 인풋은 배우는 거예요. 뭐 강의를 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클래스 같은 거 요새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서 강의를 본다던가 유튜브 강의 유튜브 요새 좋은 거 많아요. 영국 영어를 좀 배우고 싶으시다면 BBC Learning English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라이브 아카데미라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서 영어 공부, 영어 유튜브 강의 이런 거를 들으시면서 이제 인풋을 좀 채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에서 좀 쉬운 드라마 있잖아요. 프렌즈, 모던 패밀리 이런 거 보시면서 좀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들 그런 거를 좀 익숙하게 하면서 인풋을 계속 넣는 게 중요해요. 특히 넷플릭스를 보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우선 재밌어요. 저는 프렌즈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프렌즈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루하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딱 그 문장 하나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과 그때 맥락 이런 거를 다 같이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이런 맥락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투로 쓰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배울 수 있는 게 사실 정말 중요해요. 책에서 그 한 문장 나온 거 그런 거 보면 솔직히 이게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거 잘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넷플릭스를 보면서 그런 거를 파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또 좋은 게 뭐냐면 그 나라의 문화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프렌즈 보시면 대충 얘네 나라 애들이 어떤 식으로 놀고 어떤 식으로 밥을 먹고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좀 그런 문화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고 사실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그 문화를 배운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는 정말 플러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어려운 미드 말고 좀 쉬운 거 쉬운 미드 혹은 영드 골라가지고 한 에피소드를 다 쉐도잉한다 이런 거는 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씬 뭐 한 30초도 은근히 대사가 많아요. 그 30초짜리를 다 외운다 한번 생각하시고 쉐도잉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인풋을 채웠다 하시면 이제 여러분 아웃풋 좀 내놓는 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인풋만 한다고 내가 영어를 자연스럽게 막 느는 게 아니야. 이거를 뱉어야지 늘거든요. 아웃풋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매일매일 영어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영어 일기를 쓸 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인풋으로 배웠던 문장들, 배웠던 단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써보려는 걸 해보세요. 이제 이러면 영어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익숙해지거든요. 여러분이 인풋 배웠던 거 한번 복습도 할 수 있고 뭐 자기 개발도 되고 한번 매일매일 써보시는 거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일기는 이제 손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솔직히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럼 다들 뭐예요? 말 잘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영어 회화 이거 안 하면 영어 공부 말짱 도루묵이요.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게 파이널 보스입니다. 외국인 친구를 사귄다던가 요새는 그런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언어 교환 어플 뭐 헬로우톡 이런 거 해가지고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서 좀 영어로 대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돈을 들여서 영어 회화 어플 같은 거 유로 버전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첨삭해주는 뭐 그런 거 하셔도 되고 본인에게 맞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처음엔 무료로 갔다가 나중에 유로로 변경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니까 이제 좀 말을 뱉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사실 영어가 좀 빨리 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외국인 남자친구를 오랫동안 사귀어서거든요. 근데 외국인 남자친구 사귀면 맨날 문자하잖아요. 영어 일기를 쓰는 거랑 비슷한 효과죠. 맨날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맨날 전화해, 영상통화하고 뭐 만나서 데이트해. 그러면 영어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웃풋이 많아져가지고 영어가 정말 빨리 늘었거든요. 영어 관련 팩폭 하나 남겨두고 갈게요. 영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그냥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빡세게 생각하시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한국에서 준비할 때부터 영어 공부는 많이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외국 가면 자연스럽게 늘겠지 이런 거 진짜 없어요. 외국에 10년 살아도 영어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국제연애 좀 팁을 주세요. 국제연애 어떻게 했어요? 라는 질문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왼쪽에는 스웨덴 남자분, 러브 앤 아나키에 나오는 스웨덴 남자분이 있고 오른쪽은 톰 홀랜드죠. 영국 남자 이렇게 있는데 썸 탄 거 말고 진작에 사귀었던 국제연애는 스웨덴 남성분과 그리고 영국 남성분 이렇게 두 분이 있는데 팁을 조금 드리자면 제가 원래 진짜 자만추였어요, 여러분. 저 진짜 한국에서 단 한 번도 소개팅 해본 적이 없고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남자친구 다 자만추로 만났어요. 뭐 알바하면서 만난 오빠, 뭐 학교, 회사 다 자만추였는데 워홀을 오니까 자만추가 안 되더라고요. 우선 영국에 인맥이 없어. 사람을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누군가를 만나려면 뭘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고 또 이게 워홀은 일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상 패턴이 이제 일, 집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하는 곳에서 남자를 만나기도 약간 사내 연애는 조금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 인생 정말 자만추로만 25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영국에서 이제 자만추는 진짜 안 되겠다. 자연스럽게 만날 남자가 회사 동료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은 가능합니다. 유학생분들은 뭐 학교 동아리도 있을 거고 학교 클래스메이트들도 있잖아요. 옆 학교 뭐 친구라든지 이렇게 좀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좀 더 있을 테니까 유학을 왔다 하면 자만추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워홀러다 라고 하시면 자만추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면 자만추가 힘들다 하면 뭘 해야 되냐? 어플을 이용하셔야 되죠. 저는 범블이라는 어플을 이용했는데 범블이 이게 여자가 항상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어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저랑 좀 잘 맞겠다 싶어서 저는 범블을 사용했고 제 인생 처음으로 자만추 말고 뭔가 이렇게 어플 같은 걸 해가지고 만난 사람이 제 지금 현재 영국 남자친구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이상형을 만난 느낌이에요. 저는 이 친구랑 만난 지 아직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이미 진짜 얘는 내 인생 남자다 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맞고 제가 푹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플을 통해서도 내 인생의 남자를 만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플 통해서 국제연애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남자다 해가지고 문화 차이나 언어의 장벽이 엄청 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정말 기본적인 것만 되면 언어가 너무 안 돼서 불편하다라는 거는 큰 퍼센테이지가 차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과 가치관이 맞냐, 대화가 잘 통하냐, 재밌냐 이런 게 좀 더 중요하지. 저는 오히려 한국 사람이랑 대화할 때도 나랑 너무 가치관이 안 맞고 너무 꼰대야. 막 말을 섞을 게 없어.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장벽이야. 문화의 차이도 여러분이 물론 베이스로 깔린 문화적인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죠. 한국과 영국 얼마나 먼 나라예요? 공통점이 얼마나 없어? 근데 얘랑 너무 이 문화적 차이 때문에 막 연애를 못 하겠어. 이 정도다 하시면 그거는 그냥 문화 차이가 아니라 개인의 차이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시고 다른 길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떻게 워홀 비자에서 취업 비자까지 지원을 받았나요? 우선 영국은 워홀 비자가 2년이에요. 그래서 전 조금 더 여유가 있었고 처음에 영국 오자마자 무임금 인턴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영국에서 일했다는 경력 한 줄 이력서에 그거 하나 적으려고 무임금 인턴으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 그때도 한 달 반 정도 한국 관련된 프로젝트 관련해서 일을 했어요. 영국의 대기업이었고요. 워홀 비자로 오셔도 프리랜서로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프리랜서 기회 있으시면 그것도 잡으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정규직 회사가 있어요. 지금 이제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회사인데 제가 프리랜서로 일할 때 대기업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먼저 링크드인 메시지가 온 경우에요. 입사를 해서 1년 정도 일을 했다가 제 이제 워홀 비자가 만료되기 몇 달 전에 취업 비자로 전환을 한 케이스입니다. 좀 3단계로 약간 디딤돌을 거쳐서 갔고 사실 이거 관련해서는 취업 비자 성공 전략 시리즈가 있거든요, 여러분. 플레이리스트에 있어요. 취업 비자 성공 전략. 요거 참고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거 우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런 루트로 취업 비자를 쌓았습니다. 근데 우선 이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워홀 오셔서 카페, 레스토랑, 리테일, 호텔 등 서비스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근데 사실 서비스직으로는 취업 비자를 지원받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공을 살려서 마케팅, 세일즈, 파이낸스, 저처럼 영상 편집,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래머. 사실 프로그래머가 가장 좋습니다. 이런 거를 좀 노려가지고 처음에 워홀로 왔다가 인턴, 프리랜서 이런 걸로 경력을 쌓고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취업 비자를 도전하는 이런 루트로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저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인종차별에 대처하는 법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인종차별이 저는 두 가지로 갈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길을 가고 있어. 근데 막 니하오, 칭칭청 막 이렇게 캣콜링을 하는 거죠. 놀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이거는 사실 무시가 답이에요. 근데 요새는 뭐 길 가면서 동양인이라고 뭐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뭐 총을 쏜다던가 이런 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맞나요? 제가 사실 미국은 잘 몰라요. 영국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영국은 그런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캣콜링을 당한다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무시하는 게 가장 현명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인생의 루저들이고 걔네들이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거기서 에너지를 쏟아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뭐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여러분의 기분만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거 당하면 엄지손가락 법규를 날립니다. 법규 날리고 그냥 오케이 이러고 지나가거든요. 다른 종류의 인종차별이 있어요. 이거는 아예 결이 다른 인종차별인데 회사에서라든지 뭐 학교에서 동양인이라고 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백인 남자였어도 이런 일을 당했을까? 라는 생각을 곰곰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이거는 내가 동양인이라서 당한 차별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꼭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시고 여러분이 좀 따지셔야지 권리를 쟁취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 무시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논리적으로 반박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구글에 검색을 해본다던가 뭐 이런 거 검색하면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뭐 대처하는 법 이런 거를 봐도 되고 아니면 친한 뭐 영국인 친구한테 나 이런 일을 당했다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냐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내 권리를 받아야 될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정말 지랄을 하셔야지 정말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여러분이 일어나서 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행히 저한테는 이런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아직은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았고 저희 회사는 영국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워낙 많아요. 미국인도 있고 덴마크인도 있고 스웨덴인도 있고 뭐 다 외국인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렇게 인종에 따라서 차별하는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여러분의 권리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마지막인데 런던 한 달 생활비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런던은 유럽 도시 중에 가장 비싼 도시 아마 탑5 안에 들 것 같아요. 한국보다 약 1.7배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 경험상 한 달 렌트비는 한 1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게 혼자 쓰는 그런 집이 아니라 방만 쓰는 거고 주방이랑 화장실은 공유하는 플랫 쉐어라고 해요.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들고 뭐 식비는 약 50만 원 정도 잡고 교통비도 한 15만 원 정도는 나가거든요. 이게 한국보다 교통비가 훨씬 비싸요. 한 번 편도로 갈 때 5, 6천 원씩 깨지거든요. 그래서 교통비 15만 원 이상 잡고 뭐 기타 이것저것 정말 싸게 잡아서 10만 원 잡았거든요. 그러면 정말 한 달에 200만 원 좀 안 되게 이 정말 최소로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감안하시면 정말 바싹 모아야 하는 건데 런던 같은 비싼 도시에서 지내실 때는 정말 조그만한 작은 돈이라도 모으려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올렸었어요. 저의 경제적인 가치관이 어떤지 올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1,000원이라도 아끼려는 자세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물가 비싼 도시에서는 정말 1,000원, 2,000원 무시하고 날려보냈다가는 그지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어플이 있어요. 바로 모인입니다. 이 영상은 모인과 함께하는 영상인데요. 벌써 모인과 함께한 영상을 올린 지가 3번째가 됐어요. 모인은 해외 송금을 국내 송금처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플인데요. 사실 여러분이 뭐 처음 워홀을 오거나 유학을 왔을 때는 그 외화가 없고 한화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화를 아마 여러분의 외국 카드로 이제 송금을 해서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 그때 모인을 사용하셔서 송금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뭐 송금이 빠르고 쉬운 거는 둘째치고 수수료가 기존 은행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이 물가 비싼 런던에서 조금이라도 아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모인 어플 들어가시면 또 혜택존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혜택존 클릭하시면 뭐 이게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계속 혜택이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 보면서 혹시 더 좀 추가로 저렴하게 송금을 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영국 오실 때 파운드화를 현금으로 그 환전해서 오시려고 하는 분이 있으실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초반에는 소액은 가져오셔도 괜찮지만 그렇게 현금으로 환전해서 갖고 오는 건 저는 되게 추천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분실의 위험이 크잖아요. 현금은 뭐 비행기 탈 때 짐에서도 분실될 수 있고 뭐 소매치기를 당할 수도 있고 분실의 위험이 커서 차라리 현금 사용은 줄이고 그냥 카드로 하는 게 낫거든요. 카드는 분실되면
있으면 그래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영국은 이제 대부분이 다 카드를 받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이 접촉을 최대한 덜 하기 위해서 카드를 받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굳이 현금을 환전해서 오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모인 어플 이용하셔서 여러분의 그 한국 돈을 영국 계좌로 옮기기만 하시면 여러분 편하게 그냥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 영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카드가 몬조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몬조는 영국 입국하시면 사실 며칠 안 돼서 바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발급받은 몬조 카드에다가 그 모인 어플 이용해서 돈을 넣으면 정말 현지인처럼 편하게 그 카드 하나만 딸랑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정말 편할 거고요. 이 카드로 뭐 교통카드도 찍을 수 있고 삼성폰 가지고 계시다면 구글페이에 넣어서 다녀도 되고 혹시 애플 있으시다면 애플페이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셔도 되니까 이 모인 몬조 이 콜라보레이션 좀 이용해가지고 좀 편하게 돈을 쓰시면 됩니다. 사실 일석이조죠. 송금 수수료를 줄이는 것도 너무 좋고 편하게 현지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모인 이용하셔서 꼭 여러분이 많은 혜택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받았던 질문들 한번 뽑아봤어요. 여러분 다 궁금하셨던 질문들 아닌가요? 앞으로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편하게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만 안녕!